자, 여기서 우리가 병에 따라서 약을 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약만 늘어나게 되겠죠. 그죠? 약만 늘어난다. 우리는 여기서 끊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디서 끊는 게 목적이었죠? 여기서 끊는 게 여기서 끊는 게 목적이다. 여기서. 뭐? 비위의 습기를 없애는, 비위에 딱 들어가면 비위에 그 물 먹는 하나 같은 약을 넣어주는 게 우리가 1차 목표죠. 근데 이 사람이 근본적으로 지금 피곤한 이유는 뭡니까? 근본적으로 붓는 이유는 뭡니까? 근본적으로 위장에 계속 세균들이나 이렇게 뭐 바이러스가 퍼지는 원인은 뭡니까? 습하잖아. 모기탕 같잖아요. 그죠? 그럼 물 먹는 하나가 필요하지. 여기서 약으로 쓰려고 하면 이게 약만 늘어나잖아요. 근데 이걸 쓰면서도 근본적으로는 여기서 끊어주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럼 이 사람은 건강한 길로 가는 거예요. 갈림길에서. 근데 모르고 계속 증상에 따라 약을 먹는 사람은 약이 약을 부르는 악순환에 빠지겠지. 약이 약을 부른다. 두 가지 길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길을 선택하고 이 길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이번 시간에는 대략적인 틀을 설명해 드릴게요. 공부의 틀. 지금까지 배운 걸 한번 살펴보면서 지금 졸업하시고 집에서 또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고 방학 동안 쉬시고 이제 새롭게 공부하는 2학년도 계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서 어떤 과정을 밟고 있냐를 체크하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건강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체크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우리가 몸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나.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1학년 1학기, 자, 1학년 1학기, 그 다음에 2학년 2. 요래 나눠지죠, 그죠? 자, 졸업하신 분들, 그리고 지금 2학년들 보세요. 자, 우리가 1학년 1학기 때 흰띠 한약성 입문편을 통해서 배운 거는 뭐였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단어, 개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비위는, 자, 비장은, 자, 비위, 소화기관. 이 소화기관은 뭐를 싫어한다? 습기를 싫어한다. 기억나죠? 습기를 싫어해요. 습기를 싫어해. 요걸 배우는 거죠. 자, 1학년 1학기 때는, 비장은 습기를 싫어한다. 이걸 뭐라 했습니까? 비장은 습기를 싫어한다. 비는 습기를 싫어하는구나. 그죠? 요걸 배웠죠. 여기 우리 1학년 1학기 때 배운 거죠. 2학기 때는 뭘 배웠습니까? 비오습의 원리. 자, 비는 습기를 싫어한다. 자, 우리 소화기관이 항상 스펀지, 마른 스펀지처럼 이렇게 건조하고 깨끗하게 있어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뭐가 들어와요? 비위로. 음식물이 들어오죠. 물도 마시고 국도 먹고 밥도 먹고 뭐 밤에 밀가루도 먹고 그러다 보면 이 위장이라는 음식물 통이 마치 음식물 쓰레기통처럼 이렇게 꿉꿉하게 여름철처럼 이렇게 곰팡이, 습기, 세균, 바이러스가 많이 이렇게 퍼지는 그런 상태가 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비위 소화기관은 이 습기 차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즉 장마철처럼 목욕탕처럼 이렇게 습기가 꽉 찬 것을 싫어한다고. 그렇게 습기가 차다 보면 뭐가 생깁니까? 결과적으로 세균, 바이러스, 뭐 헬리코박터 여러 가지 그런 미생물들이 번식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번식을 하면서 염증도 생기게 된다 이거죠. 염증이. 그렇게 염증이 생기게 되고 위염이 생기고 소화도 안 되고 위산도 팍팍 분비가 되겠죠. 이런 상태가 됐단 말이죠. 요게 이제 1학년 2학기 때 배웠죠. 그러면 2학기 때 뭐 배웠습니까? 이 비오습, 비장이 습기를 싫어한다. 이 비오습의 원인, 그리고 이 비오습으로 인한 병리적 상황. 여기 지금 생리 현상이죠. 이 비오습, 비장이 습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생리학이죠. 그죠? 우리가 배운 생리죠, 생리. 우리 몸의 생리죠. 한방 생리. 이건 병리를 배웠죠, 병리를. 기억나죠? 기억납니까? 2학년 졸업하고 까먹은 거 아니죠?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 비오습의 원리가 되면 어떤 병증이 나타날까요? 비장에 습기가 찼다. 그럼 비장에 습기가 차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유추해 보세요.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자, 여기 소화기관에 물이 찼다고. 습기가 습하다고. 습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몸이 부을까요? 안 부을까요? 그렇죠. 붓겠죠? 자, 부종. 두 번째, 소화기관에 습기가 많이 찼어요. 양말 신으면 뭐 양말 자국 나고 몸이 붓고 뭐 이런 건 당연하죠. 뭐 많이 먹고 나면 그 다음날 붓는 게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 붓는 사람이 있죠. 비장에 습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다. 두 번째, 습기가 많습니다. 몸이 무거울까요? 아니면 가벼울까요? 무겁겠죠? 밥만 먹으면 피곤하다. 몸이 깔린다.
만성 피로가 나타날 수 있다. 그죠? 피곤증. 세 번째, 또 뭐가 나타날 수 있습니까? 답이 정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비호흡이라는 이 생리의 원리를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 병리적 상황은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건강은 공부가 아닙니다. 일상의 모든 생활의 일상이죠. 이게 지금. 같이 생활하고 같이 연구하고 같이 고민하고 이게 건강이지. 건강이란 병이란 의학이란 거는 어떤 특정 분야의 특정 계급이 이렇게 차지하는 그런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학문이다. 여러분들이 나와 가족의 건강을 스스로 지키라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다 이거죠. 그러면 이 원리로 인해서 유추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말했듯이 비위에 습기가 잘 있으니까 곰팡이가 잘 쓰고 염증이 잘 생기고 하겠죠. 그죠? 위험. 또 뭐 있을까요? 그 과식하고 폭식하고 저녁에 막 피자, 치킨에 막 콜라 먹고 이런 사람들 보면 습기가 많이 차겠죠. 이런 사람들 보면 은근히 밥 먹을 때 땀이 많이 납니다. 땀이 나겠지. 왜? 습기가 많이 차. 목욕탕 갔잖아요. 습기가 많이 찼잖아요. 그죠? 습기가 차 있기 때문에 음식을 먹거나 이러다 보면 얼굴에서 땀이 많이 나겠네. 땀. 뭐 두한증이랄까? 아니면 이게 얼굴에 땀이랄까요? 뭐 얼굴에 땀도 날 수 있다. 자, 또 뭐 있습니까? 또 고민해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그렇죠. 이 습기가 오래되다 보면 눅눅하게 찐득찐득한 그런 이제 이물질, 탁한 그런 체액이 우리 몸의 70%는 물이죠. 그 습기가 점점 오래되고 굳으면 곰팡이가 쓸고 더러워진단 말입니다. 그럼 그게 끈적끈적한 우리가 쉽게 보는 가래죠. 가래를 전문 용어로 뭐라 합니까? 담음. 담음이 된다. 즉 담적, 위장의 운동이 담음이 많이 차다 보면 운동이 이렇게 팍팍 돼야 돼. 이렇게 운동이 촥촥촥 돼야 되는데 담음이 많이 찼다. 소화기관에 끈적끈적하고 무겁고 탁한 이물질이 많이 차게 되면 이렇게 운동이 슬로우 비디오처럼 이렇게 느리게 되겠죠. 마치 우리가 악몽 꿀 때 보면 이게 달리기 할 때 빨리 못 달리고 이렇게 막 다리가 안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위장의 운동이 굉장히 느려지고 약해진다. 위장 운동이 저하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것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결국에는 위장세포가 변하겠죠. 결과적으로 뭐 장상피 화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위암이라 하기 좀 그렇고 위암 안 걸립니다. 쉽게. 뭐 그런 세포의 변형도 올 수가 있다. 그럼 우리 1학년, 2학기 때 배웠죠. 그럼 이런 비위의 습기를 생성시키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부종이 있다고 뭐 부종 빼는 약, 뭐 피곤하다고 비타민, 뭐 염증이 있다고 염증약, 땀 난다고 뭐 땀 없애는 약, 가래 있다고. 자, 여기서 우리가 병에 따라서 약을 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약만 늘어나게 되겠죠. 그죠? 약만 늘어난다. 우리는 여기서 끊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디서 끊는 게 목적이었죠? 여기서 끊는 게 여기서 끊는 게 목적이다. 여기서. 비위의 습기를 없애는, 비위에 딱 들어가면 비위에 그 물 먹는 하마 같은 약을 넣어주는 게 우리가 1차 목표죠. 피곤하니까 홍삼 먹고, 피곤하니까 어떤 뭐 영양제를 먹고, 이거는 2차적이지. 물론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근본적으로 지금 피곤한 이유는 뭡니까? 근본적으로 붓는 이유는 뭡니까? 근본적으로 위장에 뭐 이런 세균들이나 이렇게 뭐 바이러스가 퍼지는 원인은 뭡니까? 습하잖아. 목욕탕 갔잖아요. 그죠? 그럼 물 먹는 하마가 필요하지. 여기서 약으로 쓰려고 하면 이게 약만 늘어나잖아요. 근데 이걸 쓰면서도 근본적으로는 여기서 끊어주는 약을, 여기서 끊어주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럼 여기서 끊어주는 처방 같은 건 언제 배워요? 바로 이게 지금 2학년들, 이제 이번 학기에 배울, 처방책 있죠? 당신을 구해줄 10가지 처방. 그 책을 통해서 물 먹는 하마도 배우고 여러 가지 처방을 배우게 된다. 이게 바로 2학년 1학기 때 하는, 이게 바로 2학년 1학기 때 하는 공부입니다. 생리학 배웠죠?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나타난다 하면 물 먹는 하마가 필요하죠. 하면 우리 몸에서 비위에 들어가서 습기를 빼주는 처방을, 그런 약은 없지 사실. 현대의학에는 없잖아요. 근데 이 한약, 이 생약, 이 자연의 약에는 그런 처방을 이 위대한 선조가 미리 만들어놨다. 이게 굉장하죠. 이런 처방을 2학년 1학기 때 배우게 되는 겁니다. 대단하죠? 물 먹는 하마 같은 약이 어디 있다고?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뭐 배웠습니까? 이런 비오습의 비장의 습기가 차는 그 원인, 이 약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런 원인이죠. 원인이 발생했잖아요. 그죠? 이거를 어디서부터? 병원 약으로부터? 아닙니다. 한약 처방으로부터?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생활에서부터. 여기서부터 끊어내. 여기서부터. 어떤 원인이 있겠습니까? 습기를 많이 차게 하는 원인.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밤마다 치킨에 콜라를 많이 마시네. 습기 차겠죠? 야식. 어떤 사람은 야식을 해요. 두 번째. 아이고, 우리 남편은 우리 애는 밥 먹을 때마다 계속 중간중간 물을 마시네? 수분 섭취. 식사할 때 수분 섭취. 과다. 이 역시 위장에 굉장히 습기를 차게 하겠죠. 밥 먹을 때마다 물을 계속 마셔. 그러면서 위장이 안 좋아졌어. 비호흡이 안 돼. 비호흡이 됐어. 이게 위장에 물이 너무 많이 찼어.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요. 위염, 속쓰림, 피곤, 부종. 그때는 물론 이 습기 빼는 약이 도움되겠죠. 도움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사람 식습관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밥 먹을 때마다 계속 물 먹는 거 그죠. 그리고 국에다가 밥 안 말아 먹으면 밥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위장이 안 좋은 게 국문화가 굉장히 큰 건 다 아시죠, 그죠? 국을 너무 많이 먹어. 삼시세끼를 국에 밥 말아 먹는 사람이 있거든요. 국에 밥 말아 먹는다. 국에 밥 말아 먹으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게 비위에 습기가 많이 찰 거 아닙니까? 이 사람도 그죠? 그럼 역시 위장이 안 좋아지겠지. 그럼 이런 사람들은 위장염증약, 제산제, 역류성 식도염 약이 근본이 아니죠. 그러면 이게 근본인가? 이게 또 근본이긴 하지만 근본적인 건 아니잖아. 2차적으로 습기를 없애주는데 도움은 많이 되니까 몸에 도움은 되겠죠, 크게. 근데 근본적으로는 국에 밥 말아 먹는 거 아니야지. 맞잖아요. 그럼 이 사람 또 가만 보니까, 국에 밥은 안 말아 먹어. 근데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냉장고에 있는 냉수를, 육각수를 하루에 한 2컵씩 아침마다 먹어라. 그래가지고 아침에 막 냉장고에 있는 냉수를 막 2컵, 3컵 먹는 거야. 육각수 먹는다고. 참 기가 막히죠? 이렇게 냉수를 이렇게 먹다 보면 그 비위에 있는 그 불이, 그 근본 양기가 어렵게 말하면 세포 ATP 운동 자체, 그러니까 위장이 얼어버린다고 이게 지금. 그죠? 얼어버리면 물이 또 고이겠죠. 습기를 넘어서 물이 고여버리잖아. 위장이 물이 고여버린다고. 운동이 안 되고 냉해져가지고. 우리 몸에 불 다 끄는 거지. 그럼 이걸 넘어가지고 더 심해지겠지, 이제. 이것만 되겠어요? 더 나타나요. 이렇게 냉수 2컵씩 먹다 보면 뭐가 나타납니까? 비염 생기고 난리 납니다. 알러지 생기고. 그러면, 이 사람은 아침에 냉수를 줄여야 되겠구나. 이런 여러 가지 근본 원인이 있죠. 우리의 목표는 뭐였습니까? 여기서 끊는 게 아니죠. 여기서 끊는 게 첫 번째. 요걸 아는 게, 요걸 공부하는 거, 요게 첫 번째. 요걸 공부하려면 뭘 알아야 됐어요? 1학년 2학기 때 배운 생리, 비호흡의 원리를 알아야 됐고, 1학년 2학기 때 배운 이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병증들, 그리고 이걸 유발하는 여러 가지 생활적인 습관을 알아야 되고, 그걸 알고 마지막에 이제 2학년 1학기, 지금 2학년 여러분들은 이 처방을 배우게 된다. 졸업하신 분들 다 기억나죠? 이때 뭐 썼어요? 비위에 습기 없애는 처방 대표적인 거 얘기해 보세요. 각자 집에 빨리 얘기해 보세요. 집에 있으면서 얘기해 보세요. 뭐 있었습니까? 생각나죠? 그런 거를 응용해야 된다 이거야. 졸업하고도 응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공부했다 이거야. 여기까지. 그럼 2학년 2학기 때 뭐 배웠습니까? 최종적으로 어떤 경우에 어떤 약을 쓰고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에 예를 들면 찬물을 많이 마셨어요. 그래서 콧물이 막 생겨요. 그럼 어떻게 돼? 원인이 뭐였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활용한다 이렇게 응용편을 최종으로 공부했었죠. 그죠? 공부의 단계가 이렇습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이런 가이드라인 없이 그냥 어디에 뭐가 좋다는 게 되나? 안 되겠죠.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제 그죠?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이제 저랑 같이 호흡을 하면서 다 이해하시죠? 어디에 뭐가 좋다. 위험에 뭐가 좋다. 위험에 마가 좋다. 위험에 산약이 좋단다. 자, 습기가 가득 차가지고 지금 위험이 생겼는데 마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산약이? 물론 먹으면 몸에 좋겠지. 근데 크게 도움 안 되죠. 그건 물 먹는 하마가 아니잖아. 산약. 그렇게 좋은 산약도 큰 도움이 안 돼. 그럼 유분피. 유분피가 위험에 좋다는데. 도움이 되나? 여러분도 이제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어디에 뭐가 좋다는 거는 그걸로는 공부 방법으로는 물론 좋아요. 어디에 뭐가 좋다는 것도 공부를 그렇게 해야 돼. 근데 그런 걸로 근본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을 수는 없어.
그걸로는 건강해지기가 힘들다. 그냥 참고사항이지. 어디에 뭐가 좋다. 염증의 유분피가 좋다. 참고사항이지. 근본적으로는 이 3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1단계. 몸의 원리 알고, 2단계. 왜 오는지, 그 다음에 어떤 걸 유발하는지 스스로 유추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3단계 처방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봐봐요. 이때 위험에는 위장에 습기가 차서 소화기관에 습기가 차가지고 위험이 생긴 데는 뭐 드실래요? 산약, 유분피. 세 번째, 위장의 습기를 쫙 빨아들이는 창출. 뭐 쓸래요? 창출이 들어가겠지. 추리. 백출이나 창출이 들어가겠지. 이해가죠? 이거 외워야 됩니까? 외울 거 없잖아요. 여러분도 다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죠? 외우면 안 된다. 외울 게 어디 있습니까? 비위는 습기를 싫어하는구나. 그러면 습기가 많이 차면 이런 증상들, 부종이나 피곤이나 위염이나 뭐 얼굴에 땀이나 가래 담음이나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겠구나. 살도 찌겠지. 다리에 셀룰라이트도 나타나겠지. 그건 2차적인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습기를 없애야 되는구나. 이거 외워야 됩니까? 외울 거 없잖아요. 위염에 뭐가 좋다? 아니죠? 습기를 없앤다. 그러면 습기를 없애는 그런 원리에서 위장의 습기를 없애는 약초나 처방을 활용하면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다? 생활 습관. 내 생활에서 위장의 그런 습기를, 위장을 꿉꿉하게, 위장을 쓰레기통처럼 만드는 그런 생활 습관. 그런 생활 습관은 뭐가 있을까?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2차적이지. 2차적인 거예요. 그죠?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쿡에다가 밥만을 먹는 사람이 매일매일 새끼를, 그거를 위장의 습기를 없애고 위장이 건강해지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이거 생활 습관 바꾸면 한 1, 2년 걸리겠지. 그죠? 약을 먹으면 그게 좀 단축되겠지. 2년 걸리게 약 먹으면 한 6개월 요래 되겠지. 이게 근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더 근본이 아니지. 결과적으로 바이러스 세균이 버글버글한데 그 독한 항생제 같은 게 들어가면 그게 위장이 버티겠어요? 제가 약을 욕하는 게 아니고 그냥 증상에 따라 약을 쓸 수도 항생제가 필요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알고 쓰는 거랑 여러분들처럼 알고 쓰는 거랑 이런 거를 모르고 비호흡의 원리도 모르고 그래서 이 처방도 모르고 그냥 쓰는 거랑은 완전히 갈림길에서 갈려지잖아요. 여기서 아는 사람은 비장의 습기를 안 차는 노력을 하겠지. 이런 노력도 하고 이런 처방도 활용하겠죠. 그럼 이 사람은 건강한 길로 가는 거예요. 갈림길에서. 근데 모르고 계속 증상에 따라 약을 먹는 사람은 약이 약을 부르는 악순환에 빠지겠지. 약이 약을 부른다. 두 가지 길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길을 선택하고 이 길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졸업하신 분들은 이 과정을 다 거쳐서 공부했죠. 비록 이제 연세도 있고 하니까 많이 이제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죠? 다시 복습해요. 책에 다 있잖아요. 흰띠 약사 입문편 계속 집에서 3장, 4장 꾸준하게 하루에 10분씩만 읽으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 흰띠 약사 이거 기초편 있죠? 노란색, 노란띠, 흰띠, 노란띠. 요거 굉장히 쉽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적어놨죠? 그것도 한 2-3장씩 계속 읽어. 하루에 10분만 하면 돼. 읽다가 그다음에 처방이 궁금하다. 처방 모르겠다 싶으면 인터넷 검색해도 되고 그때는 인터넷 검색해도 됩니다. 이런 걸 모르고 인터넷 검색하면 이 처방이 다 염증에 좋다는데 왜 다 위장에 좋다는데 뭘 써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걸 안 다음에는 인터넷 검색해도 되고 아니면 당신을 구해줄 10가지 생활 처방 보면서 또 이렇게 처방을 복습하는 거예요. 그죠? 처방을 복습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활용. 이 사람은 아침에 냉수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배를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 거야. 배에 고인 물을 없애줘야 되는구나. 이런 처방은 뭐였어요? 배 따뜻하게 해주는 처방. 그렇죠. 그런 이중탕 같은 처방을 활용해야 되는구나. 그런 식으로 단계별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졸업하신 분들은 지금 졸업하시고 책 잘 보관하셔가지고 계속 책을 읽어보면서 1학년 2학기 때 배운 책, 1학년 2학기,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 때 처방, 그 다음에 활용. 계속 읽어보면서 복습하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일상생활이잖아요. 이제, 그죠? 하고, 지금 2학년들은 어디 들어가냐? 요 단계예요. 요 단계. 요거 2개 했죠? 생리하고 병리했죠? 비호흡 했고, 비호흡이 생기는 원인, 비호흡 때문에 생기는 그런 증상 했죠? 그 다음에 처방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한두 개였습니까? 많잖아. 간신, 비패신 다 했었잖아. 그죠?
신주요 여러 가지 많았죠. 그럼 신주요가 안 됐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어떤 증상 때문에 어떤 처방을 쓰고 이제 그걸 공부하는 거야. 이번에 2학년 1학기 때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처방이라고, 처방. 2학년들 이렇게 이제 공부할 예정이고 졸업하신 분들은 그렇게 복습하면 되고 혼자서 학생이 아닌 분들도 집에서 좀 어렵겠지만 그렇게 건강한 공부가 아니잖아요. 그죠? 계속 이렇게 반복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고 연구하시고 책도 읽어보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비오습, 비장은 습기를 싫어한다는 걸 대표적인 예로 해서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대한 단계를 설명했어요. 그 단계별로 이걸 보고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파악한 다음에 이 단계구나. 무기를 장착하는 거지. 이 무기를 공부하는 거죠. 그죠? 무기를 공부하는 거고 집에서 이제 졸업하시고 아니면 휴학하시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스스로 이제 배웠잖아요. 그죠? 제가 같이 공부했잖아요. 서로 그죠?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집에서 좀 혼자서라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나가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 4단계 중에 어느 부분에 위치해 있는지 파악하시고 어떤 단계에 있는지 그 단계의 공부를 계속 이렇게 해나가는 것, 큰 틀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